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인터뷰에 바쁘신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반성장위원회의 기능이나 목적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반성장위원회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동반성장위원회는 2010년 연말에 발족을 했거든요. 이게 국가기구는 아니고요. 예. 민간기구입니다. 예. 그렇기는 하나 또 법적 근거를 가지기 때문에 법정 민간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우리 경제가 양극화가 심화되기 시작한 기본 시점은 1997년이 되겠죠. 예. 외환 위기 때. 예. 근데 이제 다양한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하면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또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한 번 더 심화되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 형태의 양극화가 있지만은 그 본질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 간의 양극화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논의하던 과정에서 발족하게 된 게 동반성장위원회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반성장위원회에 주어진 미션은 크게 이야기하면은 민간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윈윈하는 상생협력해서 동반성장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켜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라는 게 문화 확산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문화가 확산되는 거 아니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문화가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두 가지는 법정 사업입니다. 법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두 가지 사업을 필수적으로 수행해 달라. 예. 그중 하나는 동반성장 지수평가. 대기업들이 과연 관련 중소기업들과 얼마만큼 상생협력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 달라. 평가해서 공표해 달라. 예.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대기업들이 좀 강하게 진출함으로 해서 예. 대기업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중소기업은 생존의 위협에 빠지게 되는 이런 업종들을 잘 분별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확장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예. 지정을 해달라. 예.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그다음 하나는 말하자면은 기타 사업인데 이 기타 사업은 다른 말로 하면은 현안 발굴을 해서 예. 동반성장과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발굴해서 말하자면은 이슈 파이팅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동반성장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동반 성장 분야에서 예. 좀 대표적인 어떤 활동이나 성과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직 많이 미흡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하고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들을 벌여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인 두 가지 사업,
동반성장 지수 평가 이게 공표가 되니까 대기업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 작업들을 미리 해야 되니까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서 대기업들도 자신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반론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시장 상황 등등에 대한 현실적인 자료도 제출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대기업 쪽에서 동반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작업들에 대한 평가 작업 등에 대한 대처, 준비를 위해서 요즘은 웬만한 대기업에는 다 동반 성장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담 부서의 격도 점점 올라가서 처음에는 뭐 동반성장 팀 정도였는데 요즘은 뭐 동반성장처 뭐 이렇게 이제 성격도 되고요. 이 부서의 담당자가 대체로 그 직급으로 봐도 적어도 상무급 이사들이 전담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장급이 이 업무를 총지휘하고 있고 이러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담 부서가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내용도 더 충실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평가를 해보면은 지속적으로 미미하지만은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뭐 이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동반성장위원회를 작년 2월 달부터 맡고서는 우리 사회에 동반성장의 지표라는 게 따로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간접적인 척도로 임금 격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좀 축소시켜보자, 완화해보자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되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도 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1년 동안에 1년이라 그러지만은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8개월 동안에 21개, 올해 들어서 5개가 더 포함돼서 26개의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원되었다 그럴까요? 약속받은 동반성장 재원, 확보된 재원이 3년간 약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적은 규모가 아니다. 물론 그 재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이 임금 격차를 눈에 띄게 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겠지만 적어도 그런 과정이 임금 격차의 해소, 동반 성장의 강화 이런 게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문화 확산에는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역시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앞에 하나 붙였습니다. 혁신 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운동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작년에 이제 8개월 동안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이게 일시적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구나. 지속 가능해야 될 텐데 지속 가능하자면은 시장 메커니즘 속에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는 어떤 기제가 접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임금 격차가 해소될 것 아닌가. 그게 뭘까라고 이제 여러 뭐 전문가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저희들이 도달한 결론은 어떻게 보면 진부한 결론일지도 몰라도 일지 모르나 결국은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관련 대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시장에 정착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임금 격차 해소 운동도 혁신 주도형으로 하자.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임금 지원, 뭐 복지 지원
또 중요하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R&D 지원도 하고 이런 활동에 좀 더 무게를 두자. 과연 대기업에 의해서 수요될 수 있을지, 구매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것들이 좀 잘 매칭만 된다면은 우리 사회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교류를 통한 전체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겠나 예. 싶어서 그런 말하자면은 중개 역할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름을 기술 혁신 동반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구축되어야 하고 오프라인상에서도 이름을 또 뭐 혁신 성장 투어라고 붙여봤는데요. 주요 거점 지역들을 다니면서 기술 혁신 구매 상담도 하고 또 중소기업 제품들의 혁신 제품들의 전시회도 하고 뭐 대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간헐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기술혁신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올해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